여러분 안녕하세요. 두 번째 시간 로지스틱 회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동영상에서 우리는 다중 선형 회계, 멀티플 리니어 리그레션이란 것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죠. 자, 다중 선형 회계란 결국 무엇이었죠? 수치형 설명 변수 x와 연속형 숫자로 이루어진 종속 변수 y 간의 관계를 선형으로 가정하고 이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회귀계수를 데이터로부터 추정하는 것이었죠. 다중 선형 회귀 모델은 결국 이와 같이 정리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매트릭스로 표현하면은 y 베타 x 플러스 이런 식으로 했었죠. 회귀계수 결정법은 두 가지가 있었어요. 명시적으로 구하는 다이렉트 솔루션과 누머리컬 서치에 의해서 하는 그레디언트 디센트 그리고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 미니 배치 그레디언트 디센트가 있었죠. 자,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방향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선형 회귀에서 선형 분류로 넘어가는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왜 리니어 리그레션은 리니어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풀 수 없는지, 그러면 어떻게 리니어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할 건지에 대한 얘기예요. 다중선형 회귀의 예시를 한번 간단히 살펴볼게요. 아래의 예시는 33명의 성인 여성에 대한 나이와 혈압 데이터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나이에 대해서 나이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있을 때 각각 나이대에 대한 평균적인 지금 혈압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수치를 이렇게 딱 이런 검정색 데이터만 가지고 우리가 선형 모델, 선형 리니어 리그레션을 적용해 보니 짠 하고 우리가 모델을 구했습니다. 회귀 변수 베타 0는 82.54, 베타 1은 1.222에 해당이 되겠네요. 자, 물리적 의미가 무엇이냐? 나이라는 변수에 대응하는 계수가 1.22인데요. 이 뜻은 나이를 한 살 더 먹으면 혈압이 이만큼씩 증가한다는 결론인 겁니다. 네, 아무튼 우리는 이와 같은 문제를 리니어 리그레션으로 풀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번에는요, 33명의 성인 여성에 대한 나이와 암 발병 데이터를 가져왔어요. 자, 암 발병 여부는 1 아니면 0이겠죠. 정상은 0, 1을 발병으로 혹은 1 정상, 0 발병으로 어쨌든 이와 같이 연속형 숫자가 아니라 그냥 범주형 숫자 1 혹은 0으로 표기하는 이와 같은 데이터는 과연 리니어 리그레이션 모델을 적용할 수 있는가? 나이에 따른 이 CD값 발병 여부를 yes or no를 가지고서 점을 찍어놨어요. 자, 여기에 우리가 지금까지 풀어왔던 리니어 리그레션 선형 모델을 적용했더니 이렇게 빨간색으로 나왔네요. 어때요, 여러분? 잘 분류한 것처럼 보이세요? 전혀 그러지 않죠? 네, 이 뜻은 무엇이냐? 리니어 리그레션으로 범주형 숫자 데이터를 우리는 풀 수 없다. 범주형 숫자는 로지스틱 회귀 모델 적용이 로지스틱이 아니라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이 이거였는데요. 이 말보다는 이 말이 하고 싶었어요. 분류 문제는, 즉 범주형 숫자는 리니어 리그레션으로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로지스틱 회귀를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부터 할 건데요. 자, 그러면 도대체 그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라는 얘기를 할 때마다 나오는 로지스틱은 무엇일까요?
리니어 리그레션의 리니어는 알겠죠? 선형이라는 말 하도 많이 들어서 알겠습니다만 로지스틱 리그레션의 로지스틱은 무엇이냐? 네, 여러분 로지스틱 함수라고 하는 것은요. 이와 같은 모양의 함수를 로지스틱 함수라고 합니다. 자, 아래 그림과 같이 S커브 함수를 나타냅니다. 실제로는 우리가 이제 관찰을 하고 있으면 사회 현상이나 자연 현상은 특정 변수에 대한 확률 값이 선형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절대. 대부분 이런 S커브 형태를 따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와 같은 로지스틱 함수는요. 잘 보세요. 잘 밑에 함수 보시면요. 절대 X축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갈 수 있는데 Y축은 0에서 1 사이만 바운디드 됩니다. 즉 이렇게 로어 바운드, 어퍼 바운드. 로어 바운드는 이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 값 LB, 어퍼 바운드는 이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는 값 UB. 그렇죠? 그럼 이 소리는 무엇이죠? 우리가 X 값으로 어떤 값을 받든지 출력 결과는 항상 0에서 1 사이로 나오게 된다. 즉 우리가 지금까지 범주형 데이터 0과 1 이렇게 두 가지 분류 문제를 풀려고 했을 때 0과 1이라는 걸 잘 떠올려 보시면 되겠죠? 자, 확률 밀도 함수 요건을 충족하네요.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확률 밀도 함수가 바로 0에서 1 사이로 바운디드 되어지는 값이었으니까요. 네. 로지스틱 함수, S커브 함수, 식으로 쓰면 이와 같이 1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분의 1로 표현할 수 있는 이 함수가 바로 로지스틱 함수입니다. 종종 우리는 시그모이드 함수라고 명명하기도 하죠. 이 함수를 리니어 리그레션에 적용할 텐데요. 지금부터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한번 변화의 변천사를 보시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승산이라고 하는 승산이라고 하는 용어를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임의의 사건 A가 발생하지 않을 확률 대비 일어날 확률을 승산이라고 합니다. 자, 여집합의 기호로 잘 생각하시면 되고요. 결국 1-P의 A, A가 발생하지 않을 확률분의 PA에 해당이 되는 거죠. 이걸 그래프로 그려보면요. 이렇게 0에서 1 사이고 여기는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승산이 0에서부터 무한대라고 하는 값의 범위를 갖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이항 로지스틱 회귀, 즉 우리가 지금 로지스틱 회귀를 문제로 재정의할 텐데 이항이니까 범주가 두 개인 것에 대해서 먼저 얘기해 볼게요. Y가 범주형일 경우 다중선형 회귀 모델을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 이게 다중선형 회귀의 전형적인 회귀 모델 식이었어요. 이걸 쓸 수가 없대요. 그래서 변형을 시킬 겁니다. 자, 먼저 그래서 이 왼쪽이 문제잖아요. 지금 우리의 y는 이 y가 이제 라벨에 해당이 되는데 지금까지는 연속형 데이터였어요. 연속형 y. 근데 이제 범주형으로 바꾸려니까 뭔가 바운디드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범주형이니까 뭐 0, 1, 2항이니까 특히. 자, 그래서 왼쪽을 확률 표현식으로 바꿔봅니다. 이렇게 P라고 하는 확률로 바꾸는 순간 어때요? 0과 1 사이로 바운드 시켰어요. 오른쪽은 똑같이 놔두고 왼쪽만 지금 우리가 어떠한 데이터 X를 넣었을 때 1이 될 확률, 그 라벨이 1을 범주형 데이터 1을 확률을 이런 식으로 표현해서 바꿨더니 왼쪽은 0에서 1 사이로 바운디도 됐는데 오른쪽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로 바운디도 되어버렸어요. 안 맞죠? 레벨이 안 맞네요. 그래서 Y쪽에 이제 승산, 이쪽에 승산이라고 하는 거를 도입을 해봅니다. 아까 앞서서 승산은 0에서부터 무한대라고 했었죠? 자, 이렇게 승산기호로 바꾸니까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로 바뀌었지만 역시 레벨이 맞지 않네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 승산 y 승산에 로그를 취해요. 로그는 이와 같은 그림의 형태를 나타내는데 보시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 사이를 표현할 수가 있네요. 그래서 우리는 이 위식에다가 로그를 딱 달고 이렇게 모델을 하나 만듭니다. 즉 어때요? 이제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 오른쪽도 마이너스에서 무한대에서 무한대, 식이 하나 이렇게 밸런스가 맞는 식이 하나가 나왔네요. 자, 앞에서 지금 나온 식이 요 식이었어요. 이제는 요 식을 이렇게 범주 1일 때 확률을 px로 바꾸고 우변을 a로 치환해 볼게요. 이게 우변이에요. 여기를 a로 치환하고 왼쪽을 범주 1일 때 확률을 px로 바꾼다고 하니까 이렇게 되네요. 이게 px 1-px가 되겠죠? 그리고 먼저 이걸 바꾸면 이렇게 돼요. 먼저 이렇게 써볼게요. 1-px 그리고 a였어요. 근데 요거를 지수를 떼고 싶으면 요거를 지수화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사라지고 이렇게 붙죠. 그래서 뭐가 남죠? 슉. 아이고. 그래서 이 형태가 지금 이렇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 자, 이렇게 나왔고 이제는 px를 한번 합쳐볼게요. 그러니까 이제 요 밑에를 위로 올리면 이렇게 되고 그 다음 px는 px끼리 합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px를 다시 재정의하면은 요와 같이 모양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제는 요 a에다가 다시 우리가 앞서 치환했던 값을 집어넣으니까 결국 p가 범주 1일 확률은 요와 같이 1 플러스 2의 마이너스 베타 x 분의 1이 나왔어요. 결국 이 함수는 뭐다? 이게 바로 로지스틱 함수다. 이게 바로 로지스틱 함수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다? 지금과 같이 이렇게 다중 선형 회귀 모델로 풀 수 없었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렇게 바운디드 시켜서 모델을 계속 바꾸다 보니 결국 로지스틱 함수가 나왔더라. 네, 그래서 이 이름이 로지스틱 회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앞으로 로지스틱 회귀 문제를 통해서 범주형 데이터의 분류 문제를 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항 로지스틱 회귀의 결정 경계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자, 이제 결정 경계를 할 수 있게 돼요. 그게 무슨 소리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항 로지스틱 회귀는 분류 문제라고 그랬어요. 데이터 분포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랬을 때 이렇게 하이퍼플레인을 하나 만들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A라고 한 데이터, 여기는 B라고 한 데이터인데 얘를 요 녀석 이렇게 경계 데이터 두 개를 이렇게 쫙 스플릿할 수 있는 요것을 바로 우리는 결정 경계라고 그러고 이 녀석을 어떻게 구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지금부터 하는 겁니다. 자, 이항 로지스틱 모델은 범주 정보를 모르는 입력 데이터 X를 넣었을 때 우리가 모르니까 모델에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서의 모델은 기계학습 모델. 여러분이 설계한 모델의 데이터를 이렇게 ML 머신에 이렇게 X 데이터를 넣어주면 Y hat 우리가 예측한 데이터가 나오는 거죠. 자, 넣었을 때 범주 1에 속할 확률을 반환하며 범주 1로 판단하는 판단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 보죠. 이게 바로 X를 넣었을 때 1이라고 판단하는 확률, 그리고 여기는 0이라고 판단하는 확률. 근데 1로 대답하려면 이게 당연히 이게 커야겠죠. 그래서 이 식을 풀어보는 거예요. 이걸 풀면 자, px가 1-px죠. 이항이니까.
그래서 또 이걸 똑같이 이제 모으기 위해서 넘겨요. 요걸로 나누면 되겠죠? 1-px는 1. 그래서 양변에 로그를 취하네요. 로그를 이렇게 취하니까 로그 1은 0이죠. 그래서 로그 1-px분의 px는 0이 됩니다. 자, 이 소리는 뭐냐? 그래서 여러분 요식이 결국 우리가 앞에서 지금까지 요걸로 표현했었어요. 앞으로 돌려서 보시면 돼요. 이렇게 동영상 앞으로 돌려보시면 우리가 지금까지 로지스틱 회귀로 유도하기 위해서 요식이 결국에는 요거였습니다. 즉, 이 소리는 1이 될 확률은 우리가 딱 계산을 했을 때 우리가 얘는 학습을 통해서 구해놨고 얘를 데이터를 넣었어요. 넣었더니 이미 알고 있는 정보 어떻게 알고 있어요? 학습을 통해서 우리가 결정 회귀 개수를 결정해놨으니까 알죠? 그리고 얘는 바로 입력, 기분 이렇게 해서 연산을 해서 0보다 크면 얘는 1인 거예요. 범주 1. 1번 클래스. 그리고 반대로 이 반대 방향으로 풀면 되죠? 1-px. 요거 쫙 풀면은 아마 쭉쭉쭉쭉 오른쪽과 같이 풀면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즉 얘가 0보다 작게 나오면 얘는 클래스 0. 어때요? 즉 우리는 이제는 데이터와 회귀 개수의 곱수로 나온 결과만 보고 이 클래스를 예측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 0보다 크고 0보다 작고 0이고가 남았는데 이 0인 경우를 바로 로지스틱 결정 경계라고 부르고 하이퍼 플레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림으로 볼게요. 짠! 결국 파란 게 1번 클래스, 빨간 게 0번 클래스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금 이 파란 데이터와 빨간 데이터를 가지고서 여러분이 학습을 했어요. 로지스틱 회귀 문제를 풀어서 학습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베타를 구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기존에 학습했던 데이터를 가지고서 파란색 데이터를 넣으면 모든 데이터 다 0보다 크게 나올 거고 빨간 데이터 X를 다 넣으면 역시나 0보다 다 작게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 하이퍼플레인이라고 하는 게 바로 결정 경계에 이렇게 이 두 집합을 두 그룹을 나눌 수 있는 거게는 경계에 해당이 되죠. 자, 새로운 데이터 세모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새로운 데이터 하트. 자, 이 세모와 하트가 실제로 클래스 라벨을 알 수가 없어요. 뭐 어떻게 한다? 학습한 베타 곱하기 세모 데이터가 0보다 크냐, 작냐, 같냐를 결정하면 되는데 지금 그림상 보니까 크겠네요. 그래서 얘는 클래스 번호 1에 해당이 될 거고 베타 곱하기 하트는 0보다 작으니까 결정 경계 밑에 있기 때문에 작으니까 클래스 0에 해당이 되겠네요. 자, 여러분 이항 로지스틱 회귀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비록 회귀라고 되어 있지만 로지스틱 함수를 이용해서 범주형 데이터의 문제를 풀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회귀 개수를 통해서 어떻게 분류 문제까지를 풀 수 있는지 이렇게 실제로 논의를 해보았어요. 앞에까지는 2항이었는데요. 이 2항 로지스틱 회귀를 다항으로 무한히 늘릴 수 있겠죠. 자, 앞에서는 클래스가 2개였기 때문에 하이퍼플레인이 1개면 충분했습니다. 이번에는 3개를 한번 볼게요. 자, 이런 하이퍼플레인을 나누려면 우리는 결정 경계를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그래서 두 가지를 지으면 클래스 3개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항 로지스틱 2개를 가지고 3항 로지스틱 회귀 문제를 풀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앞에서 여러분들이 했던 요식, 이게 지금 2항 로지스틱 회귀식이었는데요. 이게 1-px가 결국에는 기고 아니고 이게 반대 여집합이었잖아요. 이번에는 1번, 2번, 3번이기 때문에 이 3번이 결국 1, 2로 표현할 수 있게 되고 그걸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와 같이 표현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단 요 위 문제에다가 요 내용이 추가돼요. 세 번째 범주에 속할 확률은 1 첫 번째 범주에 속할 확률 빼기 두 번째 범주에 속할 확률입니다. 그래서 요 식을 이렇게 똑같이 로그 떼고 하는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거를 연산을 다 앞선 수식처럼 풀면 일반화해서 이 식까지를 올 수가 있어요. 잘 보시면요, 여러분. 이거 3개짜리일 때 1, 2 하고 여기 위에는 1이거든요. 그리고 1이든 2든 3이든 상관없이 밑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거 잘 보시면 1 더하기 k-1까지 그리고 위에는 k 그리고 여기 k는 지금 맨 마지막 거잖아요. 세 번째 범주일 때 그리고 네 번째 범주일 때 다 여기 1이거든요. 여기 1 맞추고 이거 똑같고 자 교수님이 오늘 여기서 증명은 안 할 건데 이 식에 요식에 대한 개념을 집어넣으면 요식이 나오고요. 요식을 k개로 일반화하면 k일 때와 1-k일 때는 이렇게 나눠지게 돼요. 아셨죠? 그리고 그게 지금 이렇게 나온 식들이 지금 요식인데요. 왼쪽에 로그 승산으로 된 자분을 로그 확률로 이제 바꿔요. 그러면 요게 지금 로그로 바뀌니까 여기다 로그 쉬운 거예요. 그럼 로그는 위 뭐 다 이미 알겠지만 이거는 로그 A 마이너스 로그 B 이렇게 바꿀 수 있잖아요. 지금 그렇게 해서 뜯은 거예요. 요 밑에 식이 그냥 로그의 Z, 로그의 G로 바뀌어 있는 거고요. 이렇게 다 풀고 나서 이제 C번째 범주에 속할 확률을 기준으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자 이렇게 당겨 봅시다. 여기 플러스 넘겼어요. 그쵸? 그리고 로그 안으로 집어넣었어요. 여기까지 오셨죠? 그리고 이제 로그 뗍니다. 그리고 여기 지수 살죠? 그리고 이 지분의 지 곱한 거 나눕니다. 자, 그럼 이게 이 식이 바로 y가 C 클래스 다항이니까 몇 번 번호가 예를 들면 뭐 1, 2, 10개 클래스면 9번까지 있겠죠. 뭐 이 중에 어떤 C번째 범주에 속할 확률은 결국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고요. 여러분, 뭐 확률은 결국 1이니까 K개의 범주가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거를 1에서 K까지 더하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1에서 K까지 이렇게 가져오고요. 결국 G 앞으로 빠지게 되겠죠? 네,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그리고 이 G는 이렇게 넘길 수 있게 되고요. 따라서 G는 이렇게 K는 1부터 K까지 2의 베타 K X가 됩니다. 이 식을 다시 여기 C번째 성질을 C번째 범주에 속할 확률에다 곱하면, 그러니까 대입을 하면 최종적으로는 요 식이 나오게 되고요. 이 C번째 범주에 속할 확률식은 바로 이게 소프트맥스식입니다. 그래서 다항 로지스틱 회귀는 결국 우리가 그러니까 몇 번째 클래스에 속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결국 최종적으로 소프트맥스와 관련되어 있는 식으로 해결해야 된다
라는 거를 지금까지 쭉 같이 알아본 겁니다. 오늘 좀 평소보다 예를 들면 지난 학기에 배웠던 인공지능보다 수학적 수식이 좀 많을 수 있는데요. 사실 따져보면 여러분이 이미 확률 통계 혹은 선형대수 시간에 다 배웠던 내용이라서 어렵지 않게 따라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어려움이 있으면 질문 주시면 교수님이 대답을 하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우리는 다시 정리할게요. 멀티플 리니어 리그레션으로 풀 수 없는 범주형 문제를 로지스틱 함수를 도입함으로 인해서 풀 수 있게 되었다. 이항과 달리 다항 로지스틱 회계는 결국 소프트맥스와 관련이 매우 깊다. 네,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이번 두 번째 시간에 기억하셔야 될 내용입니다.